함기 16강입니다. 경매 투자 시 개념 없는 가처분 등기를 알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소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건데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입니다.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신 분 또 헷갈린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말이 길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지금 뭔 말인가?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나중에 또 나와요. 즉시 우리가 이제 생생경매죠. 이게 일부 방송입니다. 이제 2부에서 보면요, 실전적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지분 경매, 무슨 가처분 이게 쫙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나 이제 경매 투자 시에 개념 쌈 싸먹은 가처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말소 기준 권리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는 데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그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설정된 권리가 있다더라. 그럼 인수고, 그 뒤에 있는 권리는 경매 심해각으로 소멸한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처분이라서 모든 가처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처분도 보면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착 보시게 되면은 가처분을 하면요, 그 피보전 권리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어요. 피보전 권리. 피본다는 것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가 있는데 그 피보전 권리는 뭐냐?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한 사람 아니십니까? 가처분 등기한 사람이 그 당의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피보전 권리가 토지 인도 나한테 넘겨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미뤄봐가지고 가처분권자는 토지 소유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두 번째, 건물 철거를 해라. 그러니까 보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상에 건물만 경매가 나옵니다. 건물만 경매가 나오는데 그 건물의 종류도 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경매가 나왔어. 예를 들어가지고요, 다세대주택 1층 101호가 경매가 나왔다 이거지. 아니면 아파트 101호가 또 경매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공동주택이 경매가 나왔는데 그 101호의 등기부등본을 탁 보니까 가처분 등기가 있네. 그 가처분이 뭐지? 그러니까 개념 쌈 싸먹은 피보전 권리, 이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러한 가처분은요, 죽어도 말소가 안 돼요. 아주 그냥 말소 기준 권리 선호 불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했을 적에 등기부등본에 보셔가지고 피보전 권리 딱 보니까 토지 인도, 또 건물 철거,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가로 열고, 철거, 가로 닫고, 청구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상 건물을 부셔라, 이런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가처분은 이거 그냥 무조건 안 죽는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서 제가 자료를 펼쳐놓고요,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매번 이거 화면 조정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달도 8월 21일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월요일이고요. 제 16강입니다. 이게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인수 사례 분석인데, 이게 후순위 가처분이에요, 후순위. 근데 이 가처분은요, 선후를 불문합니다. 선은 몰라. 선순위든 후순위든 이 가처분이 뭐니까 토지 인도 앤드 건물 철거, 요게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라면요. 이 후순위, 뭐 선순위, 예. 가처분 불문합니다. 무조건 매수인에게 골탕을 먹인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 2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가처분 등기된 경우, 또 두 번째는 아마 모레겠죠. 8월 23일 날에는요. 단독주택의 건물이죠. 가처분이 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인데,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봐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단독주택이 하나, 둘, 셋, 네 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요, 한 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보니까 낙찰된 이후에 아마 이 사건이 기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제 옛날에 낙찰된 빌라인데요, 사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차근 드려볼게요. 이게 막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이 어려운 게 뭐 법원 경매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걸 우리가 진도에 맞춰가지고 막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 주시는 내용, 또는 저기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 그걸 읽어보면 대충 압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떤 연구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는, 근데 아직 조금만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질문 글을 보고서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데요. 이게 전체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소멸기준권리 선후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소멸기준권리 선후를 불문한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 불문하고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멸되지 않으니까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고, 그죠? 소멸되지 않으니까 낙찰자 부담으로 남잖아요. 남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이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A인데 건물 소유자가 B예요, B.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은 다툼 분쟁이 없겠지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 소유자는 B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A와 B 간에 있어서 다툼 분쟁이 있지요. A 입장에서는 B로 인해 가지고 이게 A는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못 하잖아요. B 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A 입장에서는 B가 참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렇죠. 너무 쉽게 해가지고 이게 이 B가 말이지. 어쨌든 타인 땅이잖아요. 그죠? 남의 땅인 내 땅을,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적법한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유무를 따진다. 이렇게 봐가지고 보니까 B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때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죠. 근데 B는 뭐다?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이때 뭐다 이게? 법지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성립이 된다는 것은 B는 뭐다?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뭐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나오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법정지상권은 뭐냐?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랍니다. 근데 그런 권리를 B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B는 말이죠. A가 B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B는 A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어쩌저쩌 해가지고 난 네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대. 즉 법정지상권 성립된대. 그러면 A 입장에 알았어 하고 그냥 A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A는 B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았어. 근데 너 있잖아,
너는 네 땅이 아니고 내 땅이잖아.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는데 이제 공짜로 쓰면은 넌 나쁜 사람이잖아, 그죠? 공짜로 쓰면 넌 나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쁜 사람 안 되기 위해서 뭐다 나한테 뭘 줘야 돼? 치료, 땅값 주란 말이지, 그죠? 치료를 줘라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법정 이상권 성립이 안 돼버려요. 성립이 안 된다. 이 B가 A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적법한 사용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법정 이상권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 A와 B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A는 B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B, 당신 말이지 내 땅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대. 없으니까 법정 이상권 성립이 안 된대. 안 되니까 너 좀 꺼져줄래? 한마디로 나가라 이거지. 예. 나가라는 겁니까? 건물이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이 땅은 이 사람은 내 거잖아, 내 거. A 땅이죠. A 땅이니까 내 땅을 나한테 이 토지를 나한테 인도해줘라. 토지를 A 나한테 인도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건물, 당신 건물인데, 당신이 지었으니까 당신이 건물 빨리 철거란 말이야. 왜? 그러니까, 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더라. 법정상 성립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서 토지 인도하고 건물 철거 나오잖아요. 그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가 딱 나와버립니다.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가 나온다더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인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서 멱살 잡고 쥐 흔들면 안 되죠. 그죠? 절대적으로 폭력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든 A 입장에서 말이죠. 여기 다시 옆으로 이게 그림을 옮깁니다.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이제 A 입장에서는요. 당신은 말이지 내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지. 그럼 나는 당신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 토지 인도하고 건물을 토지 인도라는 것은 A인 나한테 땅을 넘겨줘라 이거지. 그리고 건물을 부숴, 건물 철거라. 건물 철거란 말이죠. 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B 명의의 건물에다가 빡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목을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더라. 이 건물에다가 말이죠. 가처분 등기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가처분 등기 되면 이 가처분은 죽어도 말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지우고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이걸 좀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 보니까 이제 A 토지 소유자 A인데 건물 소유자 B란 말이죠,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 사람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는 B 건물에 대해서 뭘 한다더라? 토지 인도 및 건물을 철거해라.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한다. 그럼 이 가처분 등기는요, 말소에 적어놨잖아요. 소멸기준 권리, 선호와 불문은 안 주고.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가 됩니다. 매수인. 자, 근데 보니까 요게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 A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이해가 오신다. 그런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지어 흔들면요. 영원히 이런 지식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맨날 뭡니까? 역세권 있는 빌라는 말이에요. 아파트. 물론,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도 경매는 경매죠. 돈 되니까. 그런데 그것밖에 못 한다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들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한 단계씩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시고 떨어져 보시라니까요. 이런 강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경매 학원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무료로 이렇게, 까발리는 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그 채널 좀 알려주시지요. 저도 쭉 채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얼하게 오픈해주는 그런 채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A가 뭘 하였다더라? 가처분 등기했어요. 가처분 등기를 하였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 경매가 넘어오는 거야. 건물이 경매가 넘어온다더라 했을 적에, 이번 시간에는 이 건물은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 말이죠. 이렇게 이제 편의상 쪼개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01호에 101호. 101호 소유자가 B입니다. B인데 요 B 이 101호 건물에 대해서 A가 가처분을 했어. 요 상태에서 101호가
이 건물이 경매니까 101호 경매 나왔단 말이죠. 경매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경매를 신청하느냐? 그러니까 A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가처분은요, 무조건 인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인수. 누가 인수하는데 낙찰자 인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A가 있고요. 과연 이거 보니까 짠해가지고, 요게 101호거든요, 101호. 101호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돼?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질문 드리잖아요. 그죠? 이 101호에 입찰 들어가도, 1번, 입찰, 이제 질문입니다. 입찰 들어가도 된다? 1번. 죽어도 안 된다? 2번. 3번. 이게 진짜, 모르겠다. 정말로 안정현 네가 한 얘기는 정말로 내가 모르겠다. 1, 2, 3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가도 된다? 아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가처분 무조건 인수하는데 말이지.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응? 안 된다. 요 참에 이제 여러분들 답변을 기대하면서 물을 한 잔 마실게요. 제가 방송할 적에 뭔가 톡 질문 던지잖아요. 그죠? 함정을 조금 파놨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지 뭐 봐가지고. 그죠?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인수 안 하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한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인수. 그럼 인수하는구나. 알았어. 인수하는구나. 알았어.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요. 이런 건물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러한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유찰이 많아요. 상당히 유찰이 많습니다. 유찰이 많다더라 했을 적에 저 같으면 입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왜 입찰 들어가느냐 하니까 싼 맛은 아닙니다. 싼 맛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쪼갤게요. 여기 101호입니다. 101호 여기에 경매가 나왔다. 건물만 경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1호에 대해서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1호 경매 넘어서 이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야. 어떻게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럼 어떡한다? 첫 번째 101호를 낙찰 받고 두 번째 뭐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 A 있잖아요. A 이 사람요 아마 그 전에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됐을 겁니다. 봐가지고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토지 소유자 B고 뭐 건물 소유자도 B 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토지가 경매가 넘어오니까 A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말이죠. 지상에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경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왜 받았을까요? 왜? 낙찰받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딱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A 이 사람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하고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가처분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경매를 붙인단 말이지. 그러면 건물을 경매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자기가 이 땅 가지고 있으면서 땅을 곰국 끓이듯이 푹 삶아가지고 자기가 끓여 먹을 겁니까? 땅을. 그건 아니잖아요. 땅은 어쨌든 건물 그 구분 세대에다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지 지분을. 그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지 지분에 대한 매각을 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듯이 공동주택인데 101호가 예를 들어가 경매가 넘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101호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딱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머야 하니까 대체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또 처음부터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유찰의 횟수가 많아진단 말이죠. 유찰의 횟수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졌을 때 A지가 말이죠. A지가 이 건물을 지가 싸게 먹으려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근데 이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A 지가 직접 어떻게 싸게 먹는 거야. 건물 지가 싸게 먹어가지고 땅은 지 거니까 나중에 대지권 등기도 지가 쪼개가지고 폐기로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 한 상태에서 그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 내놔가지고 다시 되팔아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런 목적이 있고 아니면 또 봐가지고 근데 혹시 내가 싸게 먹으려고 내가 딱 째려보고 있는데 말이지 엄한 놈이 말이지 씩 가져가 버려. 씩 가져간다. 알았어 봐가지고 야 일로 와. 너 나한테 땅 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땅 안 사간다고 하면 또다시 101호를 또다시 경매를 붙여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 들어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101호죠, 그죠? 101호는 엄밀히 101호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땅에 대한 법정 이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등기 했단 말이죠. 그럼 101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봐가지고 엄한 사람이 말이지, 어이구 101호를 낙찰 받아가 버리네. 그럼 A가 씩씩거리면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101호 너 이거 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니 알아서 몰라도 알았어. 근데 왜 그가 낙찰 받았어? 몰라. 그죠? 그럼 A 입장에서 확 열받으니까 확 101호 요걸 확 철거할까? 그러면 101호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거해봐라. 101호 요거만 탁 이렇게 이거 탁 띄어가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철거 못 하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건물 철거할 수 있다, 이거. 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봐가지고는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럴 수도 있다고. 만약에 101호는, 예를 들어 102호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집입니다. 옆에 집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이 또 102호 경매가 넘어와서 낙찰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샀단 말이지. 대지 지분을. 근데 101호 요게 낙찰 받아 요게 말을 안 듣는다더라. 왜 말 안 듣냐니까 토지 소유자 땅값을 비싸게 부르니까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이 협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럼 A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확 열받으니까 야 나 101호 요거만 딱 쏙 가가지고 확 그냥 101호만 철거할 거다. 이게 현실적으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그죠? 하기사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항상 옛날 이야기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저쪽 어딥니까 서울 교대 전철역 근방에 보면은 그 공매로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그것도 빌딩입니다. 빌딩인데요. 빌딩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탁 참 기술적으로 잘 잘랐더라고. 그게 한때는 인터넷상에 저 경매 동호회 카페 이런 데 사진이 막 공유되고 했어요. 건물을 딱 절반 잘랐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전 또 그렇게 봅니다. 저 건물을 절반을 자른다. 그럼 그 일종 철거인데 철거 비용이 있잖아요. 야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십만 몇백만 원 들어간 줄 알아. 몇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 빌딩 같은 거 잘른 거 그렇게 잘라가 철거한 거 보니까 매덕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제 감정 싸움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당사자다라고 하면 차라리 매덕을 주고 건물 부수니 왜 파괴적인 경제 활동을 하냐 이거지. 우리 생산적인 경제 활동 하자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주고 땅 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사태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봐가지고 101호 이게 분명히 이 건물 자체가 아예 법적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토지 소유자가 101호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을 했단 말이지.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한대요. 인수된다 이거지. 인수된다. 근데 101호 경매에 넘어왔는데 A가 경매를 집어넣었다면 지가 A 101호를 싸게 먹으려고. 딱 싸게 먹으려고 딱 101호를 경매에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경매를 딱 집어넣는다 하더라. 그 A가 101호를 경매를 집어넣는 근거는 뭐냐니까 A는요 101호 소유자에 돼 가지고요 너의 점유는 무슨 점유지 불법 점유, 그죠? 왜냐면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잖아요. 그건 적법 점유가 아니고 불법 점유지, 그죠? 너의 불법 점유니까 불법 점유니까 101호 너의 불법이니 불법 행위입니다. 너의 불법 행위는 누가 A가 뭘 입어버렸어? 손해를 입었어. 손해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해내놔라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A는 뭐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101호 콱 경매를 강제행위 집어넣어버리자. 강제행위를 딱 집어넣어버리니까 봐가지고 아이고 또 엄하게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갔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가 받으면은 싸게 먹었었고 남이 받으면은
지 땅 일부를 팔아먹어서 좋고, 이런 목적 하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제 생각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1호 이거, 물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 건축 기술이 발달되다 보면 101호 이거만 쫙 말이죠. 칼로 도려내듯이 쫙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싹 쏙쏙가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게, 현실적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이죠. 이게, 요건 아마 이 내용은 이제 다음, 8월 23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A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뭐다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뭐다 B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했는데, 가처분이 뭐냐, 이게 땅 돌려줘! 내 땅 빨리 돌려! 내 땅 돌려도 토지 인도 및, 그리고 건물 부사! 건물 철거, 그죠? 건물 철거 청구. 건을 피보던 굴리는 가처분 등기를 떡하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A가 또 건물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너의 점유는 불법 점유고 불법 행위로 내가 누굽니까? A죠, 그죠? 손해를 입어서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A는 뭐다? 건물을 강제 경매 붙입니다. 강제 경매 붙이니까 봐가지고 여기 아싸 C라는 사람부터가 낙찰 받아버렸어. 그럼 이때는 뭐 A는요 C하고 뭐 협상을 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뭐 어지간하면은 A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봐가지고 C 이렇게 하면 뭐 좋겠지요. 근데 봐가지고 C가 말이지 휴라고 말을 한다는 그때 어떻게 한다. 최악의 경우 뭐다. A는 C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부를 부숴버리니까 전부를 부숴버리니까. 그런데 또 이게 그렇습니다. 전부를 부순다. 그런데 이것도요 C라는 사람이 간혹 나타나요.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야 뭐지 지상에 건물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씩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이거지. 근데 C라는 사람 낙찰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건물이 많이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싼 맛에 건물을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입시다. 요즘 건물 신축해서 짓는데 평당 한 공사 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600, 700 정도 들어가나요? 더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봐가지고 연 건평이 30평이야. 30평인데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번 평당 600만 원 들어간다면 1억 8천만 원 됩니다. 1억 8천만 원짜리인데 A 입장에서 말이지 단지 나는 말이지 이 건물은 원래 원칙적으로 원래 말이지 원칙적으로 이거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법정의 상권 성립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확 건물 부술 거야. 해가지고 A는 C 건물을 전체를 부술 수 있어요. 부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파괴된 경제활동이잖아요. 그죠? 부순다 그러면 어떻게 1억 8천만 원짜리 그대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이게 우리가요. 건물을 부순다 그러면요. 1억 8천만 원만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또 날아갑니까? A는 C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 일단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철거 비용에 대해서 C한테 나중에 뭐 구상권 행사 이런 게 할 수는 있겠죠. 네가 원인 제공했지 않냐. 근데 네가 네 손으로 철거하니까 내가 내 손으로 철거하고 비용은 나한테 청구한다. 그런데 C 입장에 나 돈 없다 그러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이게 우리는 이게 법대로하면 된다. 근데 사실적인 걸 우리 항상 생각하자니까 사실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돈 줘. 철거 비용 줘. 나 돈 없어. 그럼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죠? 또 나와 철거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때 그 물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되었는데 건물이 경매가 넘어오고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저쪽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이 건물입니다.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 당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항의를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말이지 강의하는데 선동을 하면 되겠냐. 저는 이게 선동이 아니고요. 이 토지 소유자 A 이 사람은요, C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지가 이 건물을 지가 접수를 해야 돼. 낙찰 받아야 돼. 왜냐면 근데 C 이 사람은요, 그 물건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갔더라고. 엄청 낮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마 정말 똥값에 건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네. 다른 사람이 가져간 상태에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4천만 원 같은데, 그 연 면적이 시골에 있는 주택인데요. 한 30평 정도 되나요? 근데 저 철거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봐가지고. 그럼 보십시오. 예를 들어 30평 짓는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들어가죠. 또 이거 철거한다 부순다 그러면 4천만 원 들어가죠. 그럼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또, 어쨌든 손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A, C.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상 건물이 단독주택인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건물에 되어 있다. 이랬을 경우 또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는 입찰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많이 유찰됐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막말로 봐가지고 A 입장에서 열받아가지고 확 돈 4천만 원 들여서라도 건물 부숴본다.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건물 부순다 그러면요. 건물 철거 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C는 뭐 A를 골탕 먹일 방법이 있지. 이거 막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C가 우리가요 누가 코너에 몰렸다 해가지고요 영원히 몰린 게 아닙니다. 그럼 C는 뭐다? A가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막 건물 부수겠다. 난 난리 부르스 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C는 어떻게 한다더라 여기다 막 점유자를 막 심어놔. 점유자. 점유자 심어놓고 전세권 설정해놓고 이건 제가 나중에 법정기 상권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전세권 막 건물에도 아니면 C는 자기가 건물 낙찰받아가 자기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자기가 봐가지고 다른 사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설정해주는 거야. 또 돈 받았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말이야 건물 부수려고 현장을 떡하니 가보니까 사람이 말이야 눈을 뻑뻑 막 눈을 뜨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건물 철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A는 뭐다 또다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명도 소송에 의한 명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우 머리 아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A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신다 했을 때 너무 그냥 날로 드시려면 안 된다니까. 적당한 금액에서 건물을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C가 끝까지 A를 물고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봐가지고 명도 소송에 의해서 명도 집행을 한다더라 쫓아낸다. 사람 쫓아낸 상태에서 건물 그러면 명도 소송하면 또 소송 비용 들어가 철거 소송하면 또 철거 소송에 소송 비용 들어가 또 새 집 말이지 거의 건물이 새 집인데 그걸 부숴버린다면 또 아이고야 봐가지고 어쨌든 여기 한 30평 정도 했을 때만 평당 600만 원 봤을 때가 1억 8천만 원 정도. 요즘 신축 건축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시는 분 뭡니까? 채팅창에다 한번 살펴보시면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평당 1,000만 원도 넘게 공사 신축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700만 원이에요? 윤영대님 우와 장난 아니네. 700만 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건물이 이제 경매에 나왔다 했을 때 건물에 가처분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이 멀끔해야 돼. 깨끗해야 돼. 발로 툭 차가지고 그냥 해서 쓰러지는 그런 건물 안 돼요. 건물이 아주 신축이 따끈따끈한 건물이에요. 딴데 법률적으로는 그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적인 측면에서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따끈따끈해. 예를 들어 700이라면 300만 원, 30평 곱하기 700 하게 되면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 법원에서 이걸 2억으로 평가했다더라. 근데 계속 유찰대가 건물에 한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거 한번 살포시 들어가서 명함을 한번 얹어 내보는 것도 괜찮죠. 3천만 원 또 낙찰 받았을 적에 A가 막 방방 뜬단 말이죠. 건물 부순다 그럼 알았다 하면서 친구의 일로나 애가 여기다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인 들어넣어버리고 난리 그냥 난리 부르스로 쳐버리자 이게. 그럼 명도 소송한다 그러면요 봐가지고 소송한다 그러면요 소송 상대방 전부 다 변론기인 소환장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 또 거기 돼가지고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장난 아닙니다. 그럼 좋다. 이게 이 말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라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가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었다. 왜 집어넣냐? 지가 한마디 건물을 싸게 먹으려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 지가 건물을 싸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 사람 다 노리고 있다니까. 노려가지고 샥 들어가 인터셉트 해버린다니까요. 이래야 했을 적에는 뭐다 이게. 호미로 막을 걸 어떻게 가래로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당사자인데 그 물건을 제가 경매정보에 쫙 펼쳐놓고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한테 딱 전화 주시더니 그거 왜 선동하냐고. 그건 선동한 게 아니지 뭐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뭘 하시더라고. 저한테 뭘 하지 마시고 저기 억울하시면 경찰서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시라고. 그럼 제 아들내미 변호사니까 제 아들내미를 변호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저 그런 이야기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소멸 기준 권리 선우를 불문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게 법정 시장권과 관련된 거예요. 건물만 경매 대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건물에 그죠? 피보던 권리를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합니다.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면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 즉 법정 시장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3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서 지상 건물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시장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A인데 건물 소유자가 B잖아요. 그죠? 이게 A가 B 건물이 돼가지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는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등기했다가 B 건물이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 즉 법정 시장권이라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은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가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건물은 말이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때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 이때 뭐다? 이 가처분은 효력이 없고, 이런 가처분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문하고 무조건 인수된다. 근데 요런 가처분은요, 경매신백하고 소멸돼 버립니다. 요런 유형의 사례가 제가 쓴 그 생생경매 그 책이 있어요. 거기 가처분 파트에 보면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그것도 이제 가처분 등기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지료를 얼마를 지급한대요.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죠. 자, 아니 지료를 지급한다? 지료를 지급한다는 건 뭐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료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죠? 땅값을 준다는 거. 이게 지료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 부당이득권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왜냐면 이게 토지 소유자가 A인데 건물 소유자가 B란 말이죠.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땅값을 안 주는 거야. 땅값 안 주면 안 되죠. 남의 땅. 이게 일종의 안 주면 뭐다? B는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지료 지급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건 법정상 성립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가처분은 직권 말소됩니다. 그 사건 보니까 그 가처분 직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 조금 까칠스럽고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말씀드리면요, 방송 시청하시다 막 나가버리신다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 봐가지고 기왕이 먼저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말이지. 씨 돌아주다가 그냥 300바지에 방구 픽 빠지듯이 말이지. 씩 나가버리신다고. 그래서 그냥 막 어떤 데 뭐가지고 유치권 애가 말이지 그냥 유치권 신고 100억이 되는 거 말이지 5억으로 퉁쳤다는 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뻥을 막 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구름 몰리듯이 와서 보거든요. 완전 개뻥이지 뭐가. 세상 정말로 그 유치권자 자기가 공사등은 100억이다 근데 그걸 5억을 어떻게 퉁칩니까? 퉁칠 수가 없지. 그런 개구라를 치고 싶지는 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 사건인데 이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사건 전체 흐름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1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